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보니 특수기능혈에 대해서 배울 것 같은데, 특수기능혈에 속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네요. 10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양이 엄청 방대해요. 몇 번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인형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형을 가져와서 이쪽은 기존의 것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수정해야 할 부분을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입체오행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요새 와서 제가 지어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입체오행으로 해석해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목화, 토, 금수. 생으로 한 거죠. 상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훨씬 어려워요. 원래 옛날에도 다 입체로 한 건데 요게 목화, 토, 금수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목화, 금수로 하니까 가운데 토가 올라오더라 그 이야기예요. 토가 중심에 올라면은 목화, 토금수가 아니고 중심에 오는 거 제일 뒤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중심 오행은 쓸 적에 이거하고 같이 쓸 적에는 토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지. 원래 토, 금, 수, 목 해갖고 화 이래야 되거든요. 요런 게 없죠. 요것만 있는데 이거를 그냥 목화, 토, 금, 수가 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행이 어떻게 되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영이 들어오는 법칙이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영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표기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토가 올라오고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될 적에는 요거를 의라고 한다. 이렇게 의. 이렇게 적어야만 반드시 되는 거죠. 화로 이제 했을 때는 살아가는 오행은 화 중심 오행이라고요. 심장이 뛰어서 돌아가는 그 살아가는 거니까. 화 중심 오행은 다르게 되는 거죠. 토금, 수, 목, 화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화가 올라온다 이렇게 되죠. 생으로만 설명되어 있는 것은 평면 오행이고 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입체 오행이에요. 동의수세 보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반드시 토가 중심이 될 적에는 목국수가 된다 하는 걸 해놨거든요. 금극목, 수극화, 극으로 차지해줍니다. 수극화, 화극금 이렇게 금극목. 그 요게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죠. 목국수 하는 게 이건 왼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왼쪽으로 돌아가면 신체를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물질이 생기는 원리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구조행이 생기는 원리가 돼가지고 가운데 높이가 솟으니까 부피가 되니까 물질이 생성됐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생으로 설명하는 거는 평면 오행이고 극으로 설명하는 거는 입체 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다 입체 오행으로 설명해가지고 됐는데 그거를 현상으로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나타냈으면은 이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되니까 이게 입체가 맞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부피가 되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눈에 보이니까 물질이잖아요. 현상이 보이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는 물질 생성의 원리이고 요거는 정신이 들어온다 하는 거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평면 오행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를 만왕이라 해요. 그건 천부경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설명하는 데가 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전부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좌회전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왕, 가을왕자거든요. 나가는 거예요. 만래 하는 거는 또 거꾸로 들어오는 거. 어느 쪽으로 도느냐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의학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평면 오행만 해놓고 이런 것도 표시 안 하고 하는데 천부경에하고 불경에하고 이재마하고 이거를 다 적용을 두 개를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건 사람들이 아직도 그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냐 이런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해서 이 좌회전 하면은 물질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입체 오행이죠. 이 조건은 마지막에 여기는 목극수고 여기는 수극금이다 하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해석이 이제 전부 달라진 거예요. 잘못 길을 간 사람은 깊이 계속 잘못된
곳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의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치면은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틀어지기 시작해요. 뭐냐면 경혈이 달라지는 거죠. 경혈이 붙어 있을 자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오행혈을 정형, 수경합. 이게 정형, 수경합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곤란한 거예요. 이거를 음으로는 목과 토금수라고 하는데 양으로는 금수 목화토요. 그 똑같은 말을 놓고 양을 구별해가 썼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거를 물 흐름에 이건 처음 생긴 물길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게 합세해가지고 점점 넓어진다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꿈 같은 소리를 하는 거죠. 꿈꾸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음경하고 양경을 요래놓고 같은 글자로 써놓고 다르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거죠. 음경을 해석할 적에는 이걸 목을 해가지고 목화 토금수로 해갖고 해석을 하고 양경을 할 적에는 금수 목화토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웃기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요? 뭘요? 팔과 다리가 똑같다. 팔과 다리가 똑같다. 예, 그러면은 이게 자동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같다 이러면은 해석이 저절로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 기량 조건을 해설할 때만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량 조건은 그거는 평형 조건을 네. 설명할 적에 필요한 거지. 네. 이게 음량을 설명하는 데는 그게 관계가 음량을 없어요. 설명할 때는 예.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선생님은 경락을 처음 할 때 요거는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 쓰죠. 안 쓰는 거. 예. 아, 네. 요거를 이래 놓고는 일반 사람들이 이걸 안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목화토 금수 이런 것만 쓰죠. 금수 목화토 이래 하는 거지. 네. 이것이 정이 음으로는 목이고 양으로는 금이라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고쳐가야 되기 때문에 혈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을 알아줘야 되죠. 그래서 음경을 하면은 팔이죠. 수니까. 네. 손수고 발족자니까 여기는 발이고 이건 손이거든요. 맹이라는 생명 탄생의 원리다 하는 거죠. 그게 목화 토금수라는 거기에 있는 소립자인데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리를 오행이라 하는 거죠. 목화 토금수라는 거는 속성이지 나무거나 불이거나 물이거나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것에 의한 어떤 속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attribution을 이야기해 주는 거지 엄청 이야기만 계속 해놨거든요. 5개의 독립 변수가 어떻게 돌았을 때에는 물질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돌았으면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영을 받을 수 있냐 하는 걸 해설하기 위한 한 가지 변수거든요. 변수의 차례지 목은 나무고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전부 그렇게만 써놓고는 30개 이상이 쫙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정답을 없는 거죠. 정답이 없고 어디에 본게나 이렇게 있고 어디에 본게나 이렇더라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게 정답이라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은 동양학은 챗GPT로 보면은 전혀 정답을 얻을 수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뭐 이런 게 몇십 개가 이런 게 있다.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학의 일반 것을 무엇을 묻든 간에 챗GPT에 물으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정리해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흩어져 가지고 아직까지도 모이지 않습니다. 정리가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침술의 혈자리가 이렇게 목과 토금수가 차례대로 손과 발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 차례가 이거는 목과 토금수가 흐름이 목토, 금, 화, 수 이런 게 흐르는 게 아니거든요. 순서와 차례가 있기 때문에 그 차례가 이거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먼저 오고 뒤에 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차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경에나 이런데 지금의 그 한의학 그 경서에나 보면은요 그 차례가 잘못된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바르게 내세워줘야만 치매 효과가 있죠. 안 그러면은 그 효과가 반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찾아서 세워줘야 되는데. 선생님, 여기에 수는 좌우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니
유맥인 상하의 화가 기준이다. 화가 가운데가 있거든요. 화, 상화, 금이거든요. 화극, 화극, 금. 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를 기준을 해가 한다 이 말이에요. 족은 전후 수직을 유지하는 것이니 교맥인 수가 기준이다. 예, 수는 서야 되는데 네. 팔은 경락의 가운데가 상하다 해가지고 해야 되고 여기는 수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가운데가 아니고 땅에 붙이고 서야 되잖아요. 기준이 땅에 붙인 수가 기준이다. 기준을 어디 두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한의학이 무엇을 논하더라도 이것의 기준은 어디다. 그거를 밝혀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밝힌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계절이 바뀐다 뭐 이랬을 때 그 기준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말을 해 놓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그건 지지에 있거든요. 지지에. 정관 지지할 때 지지는 수음을 기준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네. 그 수음이 어디냐 이거죠. 동지다 이거지. 동지고 그 다음에는 1년을 치면 동지인데 하루로 치면은 자정이죠. 자정을 해야 돼. 그 자정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수직점에 해갖고 이게 수직점은 아니고 지구 축이 23.5도 이렇게 비수점이 누워있죠. 그러면 축 지점 이거를 동지라 한다 이거죠. 과학적인 그 기준점을 항상 말해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도 말하지 않고 자꾸 공부를 하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틀려져 버려요. 그 기준을 제일 처음에 먼저 이야기해서 거기서 항상 같은 점에서 출발해야 모든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하죠. 그걸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입마다 틀리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기준이 틀리니까 정답이 없어요. 다 틀려져 버리죠. 기준을 어디 세우느냐 하는 걸 항상 정해놔요. 팔은 가운데가 기준이고 땅을 짚는 데는 땅에 서는 자리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서는 자리가 수는 지구로 하면은 동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먼저 밝혀놔야 되는 거지. 별자리 치면은 그 기준이 수는 발 밑에 딱 있는 게 용천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기준점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전부 다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건 해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목을 기준으로 하고, 양목을 기준으로 하고, 목갑, 그로 목갑이라는 게, 갑을 병정할 때 목갑을 기준으로 하고, 지는 수음을 기준으로 한다. 수음은 해거든요. 해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이래야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사주 보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기준점을 무조건 해가 뜨는 목에다가 기준을 둬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하거든요. 천간은 태양을 기준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는 목, 양갑을 기준으로 하지만은 지지는 수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동지점이기 때문에. 네. 자정점이다. 이게 동지고 자정이고.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이거를 그 한의학이나 이 할 적에 전부 다 기준점이 뭐다는 걸 먼저 밝히지 않으면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는 소리만 하는 거죠. 수는 화가 기준이고, 예. 족은 예, 수가 기준이 기준이다. 되는 거죠. 기준점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해설을 설명을 해가야만 틀리질 않아요. 그 수학을 하면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2차 방정식 우리가 예를 들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쉬운 건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해볼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은 0을 2차 방정식이라 하죠. 네. 여기서 기준이 뭐겠어요? A. 네, a가 어쨌다고. 네? a가 어쨌다고. a가 맞아요. 그런 게. 네, A. a가 기준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A가 기준이고 X는 변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2차 방정식이라 했잖아요. 예. 그 A가 0이 아닐 때 이 말이에요. 가로애가 반드시 옆에 써야 돼. 2차 방정식을 치면 A가 0이 아닐 때. 그때 A가 0이면 뭐예요? 2차 방정식이 아니죠. 1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고 보면 쉬운데 그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2차 방정식을 쓸 적에 기본식을 쓸 적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은 제로, 가로 A가 제로가 아닐 때 이렇게. 그래야 돼요. 네, 반드시 여기
A 이꼴은 제로가 아닐 때 우리 가로를 뒤에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있다만 했으니까 BX 플러스 C 이꼴은 제로 이래야 되겠지. 앞에 A가 겹치니까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준이 세워서 기준을 정하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태음 폐경은 소상, 어제, 태연, 경거, 척택인데 경거가 자리가 바뀐다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